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46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등록면허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파트로 가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는 그 등기법하고 연결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등기법상의 용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하면 우리는 보존 등기, 매매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증여나 상속도 우리가 이전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 받으면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근저당을 설정하면 설정 등기가 되는 거죠. 설정 등기. 그러면 설정했다가 그 권리를 없애면 우리가 말소 등기가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소 등기. 자, 이렇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아니면은 뭐 지목을 바꾸는 등의 변경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 등록을 할 때마다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등록면허세는 누가 낸다라고 했었습니까? 자, 취득세하고는 좀 달랐었죠. 우리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를 말하는 데 반해서 등록면허세는 그 판단을 외관으로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외관. 그래서 우리가 외관상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매매 등을 한다면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겠죠. 매수인은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해준 은행이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해서 채권자 은행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상의 우리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등록면허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 가액이 있다면 그 해당 등기 등록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했었어요. 세율. 그러면 등기 등록 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요 과표를 적용하는 순서는 취득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취득세랑 동일하다. 그러면 그 등록가액을 얘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되는 거고 신고상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무신고한다거나 과소신고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등기 등록가액의 표시를 할 때는 얘는 부동산 가액, 자,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은 이거는 우리가 종가세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종량세 방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종가세지만 만약 권리를 말소한다거나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식의 등기를 했을 때는 건수를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썼죠. 자,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신고가로 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을 신고가로 할 수도 있고 건수를 신고가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율은 어떻게 됐냐? 세율은 우리 취득세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요. 우리 취득세는 세율이 이렇게 돼 있었죠. 기본이 되는 표준세율제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취득을 규제할 때 규제 목적으로 적용되는 중과세율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취득을 했을 때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이 모든 규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등록면허세는 어떤가?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4가지가 있었어요. 취득세는.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1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 문제를 디테일하게 출제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문이 하나인데 이걸 법조문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얘는 같이 묶어서 내든가 아니면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례세율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례세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얘는 우리가 둘로 나눠집니다. 얘는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어요. 갑구하고 을구가 있다. 그러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이때 을구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곱하기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구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곱하기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는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는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우리가 2%씩을 날리자. 2%씩을 날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2%씩을 날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요 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을구사항인지 갑구사항인지만 잘 들여다보면 되겠죠. 얘가 을구사항인지 갑구사항인지만 잘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설정 등기라는 게 뭘까요?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을 말합니다. 그 설정가액에 0.2%가 적용이 됩니다. 소유권 등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매매라든가 매매 등의 유상 취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여라든가 아니면 상속이라든가 이런 등의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유상일 때는 우리가 4%인데 여기서 2%를 날리면 2%가 되는 거고 증여는 3.5%인데 2% 날리면은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은 우리가 2.8%인데 2% 날리면은 얘는 0.8%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 갑구가 되는 거고 을구는 무조건 설정가액의 0.2%. 그런데 설정했다가 이제 말소를 합니다. 설정했다가 이것을 말소하는 거예요. 말소. 그러면은 권리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를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건수당 곱하기 6,000원, 건수당 곱하기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 이것을 종량세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것을 정액세율이다.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신고 납부 기한은 이거는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 등록 이전 신청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흐름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시군구청이 가서 세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와서 등기 이전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세금 영수증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등기 등록하기 전, 등기나 등록하기 전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등기 접수일까지다. 등기 접수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 등록면허세 양식을 보면은 등록면허세가 얼마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록면허세 딸려붙는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딸려붙는 세금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20% 붙이자 이거예요. 20%. 그러면 등록면허세 딸려붙는 세금이 20%인데 그 20%는 바로 지방교육세가 딸려붙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딸려붙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 원의 20%면 2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만 원이면 2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요 세율표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요 표인데, 자,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의 유상 이전 등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2%씩을 날리자. 그럼 기본적인 유상일 때는 원래는 토지 매매 등일 때는 4%다. 근데 2% 날리면 2%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 취득세에서는 농지의 취득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졌는데 등록면허세는 그런 것이 없어요. 농지냐 아니냐 이런 거를 안 따지고 적용을 합니다. 얘는 안 따지고 적용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징여가 3.5, 3.5%인데 2%를 날렸으니까 1.5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가 상속일 때는 2.8인데 2% 날리니까 0.8.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2.3인데 2% 날리면 몇 프로 돼? 0.3%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취득세율 표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460페이지에 그 표가 있죠. 표에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표 보겠습니다. 소유권의 보존 등기. 원래 보존 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 취득. 이거를 우리는 등기는 보존 등기라고 했었죠. 그러면 2.8에서 2% 나니까 0.8, 1000분의 8. 자, 유상일 때는 2%. 왜 2%? 4%에서 2% 빼니까. 다만 우리가 그 등록면허세에서는 요 세율을 따질 때 농지냐 아니냐, 농지냐 아니냐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유상취득 4%에서 2%를 날려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에서 2% 날리면 2%가 되겠죠. 1000분의 20. 상속은 2.8인데 2% 날리니까 0.8. 상속의 무상. 자, 징여는 3.5%가 되는데 2% 날리면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 설정 이전은 다 동일하게 뭐예요? 0.2%죠. 1000분의 2죠. 다 설정가액의 1000분의 2, 0.2%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분의 2, 0.2%.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자, 가등기는 부동산 가등기도 있고 저당권에 가는 가등기도 있기 때문에 채권이란 말 써줘요. 저당권에 가는 가등기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내 땅에다가 공작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니까 부동산 가액. 지역권은 요역지. 자, 요역지는 여러분들 뭐라고 아마 배우실 거냐면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 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 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 되고 임차권은 보증 금액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다. 월 임대차 금액. 그러면 저당권, 경매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말소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이다. 자, 말소 변경 등기가 됐을 때는 권리를 없애는 거죠. 권리 없애는 거니까 건수당 곱하기 6,000원. 네. 그럼 건수가 되면 종량세가 되고 원이 되면 정액세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량세, 정액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준세율 정리가 됐어요. 표준세율. 그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그럼 중과세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중과세율은 무슨 도시예요? 대도시 내라고 돼 있죠. 대도시. 자, 대도시. 여러분들 대도시가 인구 몇만이라고요?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는데, 그러면 전국에 서울, 경기, 뭐 대전, 대구 다 해서 그 대도시를 말하느냐? 그러면 지방의 대도시에다 누가 부동산을 사귀느냐? 그래서 대도시는 우리가 전국의 모든 대도시가 아니라 과밀 억제권역.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라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이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억제 권역 내 대도시. 과밀 억제 권역 내 대도시에다가 법인 설립. 법인을 우리가 설립하거나 전입을 한다거나 이런 설립 전입 등을 하는 등기를 했을 때는 규제하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다가 우리가 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규제하자. 그래서 얘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를 중과하자. 3배. 3배를 중과하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 이제 대도시래도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래도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도시형 업종은 우리가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업종은 이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업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업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서울의 을지로 같은 데 보면 뭐 경남은행, 뭐 전라도 광주은행 이런 데들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등기도 내고 그런 업종을 도시업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업종 등을. 그런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보시면은 거기 2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밑줄 다만 찾으셨어요? 자, 2번의 두 번째 줄에 다만 은행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었냐면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별골 5선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의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중과하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얘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규제를 하는데 얘는 그래서 우리가 4배 중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차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치성 재산은 4% 고율과세를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선박은 5%가 되는 거고 고율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는 별골 5선주란 사치성 재산을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사치성 재산인 별장, 골프장 등을 등록하면 중과한다. OX, X 틀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X가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사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문제가 이런 패턴 문제 스타일로 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세율 문제 푸실 때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갑구상의 유상증여 상속 등의 원인이 됐을 때는 이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2%씩을 날리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설정가액에 대하여 0.2%를 적용합니다. 0.2%. 다만 말소시켰을 때는 건수당 6,000원. 그러면 건순위가 종량세가 되고 원은 정액세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러면 소유권의 보존이 됐을 때는 보존은 일종의 원시취득이잖아요. 원시취득. 그럼 원시취득은 우리가 몇 프로가 돼요? 2.8%가 되는 거니까 2% 날리면 0.8, 1000분의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처분 지역권 전세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 을구상이 되고 을구가 되고 이외의 등기가 되죠. 이외의 등기. 그러면 이외의 등기가 되는 거니까 가처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가액일까요? 자,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얘는 채권 금액이 되죠. 얘는 채권. 우리가 가압류한다, 가처분 신청한다,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했다, 경매 신청 다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변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 금액에 대해서 0.2%,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일 때는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액이다. 그래서 얘는 1000분의 0.2% 되겠고요. 전세권 이전은 전세 금액이 0.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속이 됐을 때는 우리가 2.8인데 상속이 됐을 2.8인데 여기서 2% 날리는 거니까 0.8, 1000분의 8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얘는 5가 되겠고요. 얘는 X, 그 다음에 이거는 5, 이것도 5,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 패턴 문제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 문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절차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납세절차에서 첫 번째 등록면허세 납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간추린 거니까 교재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어디냐? 우리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였었습니까?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였었죠. 자,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로 얘도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중심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런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여기가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가 어디냐면 여기가 망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망우리란다 혹시 아세요? 망우리는 어디냐면 저기 중랑구 쪽에 있어요. 중랑구 쪽에 망우리. 그 다음에 망우리 넘어가면 구리가 있어요. 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하고 망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납세지가 애매모호하게 겹쳐 있다 이거예요.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를 납세주를 할 거냐? 이 땅이. 그러면 구리의 구리시청이 구리등기소가 여기 있거든요. 구리등기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요 구리 쪽에 있으니까 바로 구리등기소에 있는 요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그러면 만약에 요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는 가산세가 우리 그 취득세처럼 해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곱하기 10%도 있고 곱하기 20%도 있고 곱하기 40%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은 과소일 때는 10%, 그 다음에가 무신고일 때는 우리가 20% 되는 거고 40%일 때는 부정신고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그 다음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됐을 때는 얘는 하루당 0.02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기. 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부정할 땐 40% 되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당 0.0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 교재 461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거기 납세지에 밑줄 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기업부터 리을까지 다 소재지 중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 자 밑줄 등록관청 소재지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면 되는데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내게끔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거를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번이 있습니다. 3번에 가산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신고 관련 가산세 밑줄, 2번 납부지연 가산세 밑줄. 그러면 신고 관련 가산세 자 10%는 여기다 뭐라 써놓으시면 좋을까요? 과소. 20%는 무신고, 40%는 부정과소. 이때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과소, 부정무신고가 되겠습니다. 부정과소, 부정무신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냐? 여러분들 그 461페이지 가보세요. 461페이지에 2번에 신고 및 납부기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두 번째 줄 밑줄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밑줄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등록하기 전의 의미는 일단은 우리가 보통 구청을 갔다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요. 등기 신청. 자, 이런 로직이에요. 그런데 납세자가 이런 구청을 들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소로 올 수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소로 세금도 안 내고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소에다 얘기를 해놨겠지. 혹시 이 사람이 그냥 올 수도 있으니까 등기 신청할 때 꼭 세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등기소에서 자 선생님 세금 영수증 끊어가지고 왔나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면 구청 가서 세금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 등록 접수하기 전까지가 등기하기 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의미가 등기 접수일까지 우리가 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추가 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461페이지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추가 신고 납부기한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자, 기억하고 니은이 뭐냐 이 얘기예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요.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과세 유형의 변경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형 변경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유형 변경 신고를 해주자. 그렇죠? 그러면 이 유형 변경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 기억이나 니은을 보시면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이나 전입 등기라면 중과한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여기가 일반 과세인 줄 알았는데 중과세로 바뀐 거예요. 즉 유형이 바뀌었죠. 그러면 뭐 극단적인 예로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었는데 대도시로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었는데 대도시로 판가름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 규제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감면되는 줄 알았는데 얘가 과세로 바뀐 거예요. 과세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감면인 줄 알았는데 과세로 유형이 바뀐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유형 변경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유형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플러스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과세 유형의 변경 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일반 과세인 줄 알았는데 중과로 바뀐 거예요. 대도시가 아니었는데 대도시로 바뀌었다거나 비과세 감면인 줄 알았는데 과세로 바뀐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무덤 등기 한다고 해서 비과세 해줬는데 무덤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금 받아야죠. 그러면은 60일까지 변경 신고하자. 그래서 유형의 변경이라 메모해 두시고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462페이지 가보시면 가산세 미부과 신고제 요 조항이 있습니다. 그 3번에다가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자, 요 조항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납부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여야죠. 가산세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신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납부를 하였다. 그러면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 이거예요.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시킬 거냐? 부과를 시키지 않겠다 이거예요. 부과시키지 않겠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저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이분이 신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납부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어. 외국에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입금부터 시키고 갔어요. 해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구청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올 수가 없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괜찮다고. 아니 세금 냈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죠? 아니 선생님 세금을 내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괜찮습니다. 역시 과세관청다운 생각이죠. 그렇죠? 자, 그런 실리적인 논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의 괘씸죄지. 응? 돈도 안 낼 거면서 왜 신고를 하고 난리야?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긴 가산세를 붙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키워드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산출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즉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본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의제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의제. 그리고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부분, 즉 무신고했다거나 아니면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산세 조항이다. 신고 의제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에 4번의 밑줄 부가세 최저한세, 1번의 부가세 밑줄, 2번의 최저한세 밑줄.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여기가 100만원이에요. 여기가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다만 요 등록면허세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이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이야. 6,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아예 면제가 되느냐? 아니요. 얘는 오히려 6,000원을 받습니다. 6,000원을 징수를 해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최저한세, 이런 제도를 최저한세라고 얘기합니다. 최저한세. 네, 6,000원을 징수하고 이런 제도를 최저한세. 그러면 만약에 요 세금이 3,500원 나왔다, 4,800원 나왔다. 그래도 6,000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금의 2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20%가 있고요. 다만 거기 보면 이제 얘도 취득세처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2번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자, 농어촌 특별세에서 감면의 밑줄. 자, 혹시라도 등록면허세가 감면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등록면허세가 100만 원 중에서 50%인 50만 원 감면 받는다. 그러면 감면세액이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20%인 10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22에 29에 32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 자, 키워드는 6,000원 미만이에요. 그럼 이런 소액이 됐으니까 면제가 될 것 같은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했었죠? 면제가 되기는커녕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최저한도로 얼마를 걷는다? 6,000원을 걷는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6,000원 미만일 때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징수한다가 되죠. 징수한다. 징수한다가 되죠. 그렇죠? 자, X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세금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얘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거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이때는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 이것을 신고 의제 조항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이건 X가 되고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조항이라고 했어요.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따로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 등록면허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재산세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